자, 볼게요. 그래, 일단 풍산자를 좀 보시면 프린트 주기자. 일단 여러분 여기 아마 68페이지에 요 4번하고 3번이죠. 밑에 있는 4번. 4번을 설명하기 전에 요 얘기만 하나 할게요. 봐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이런 꼴도 방정식이 아니에요. 다. 이거 다 1차 방정식 맞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1차 방정식 꼴이라고는 하는데 요 A는 얼마일 수가 있고 A 얼마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A 0일 수 있고요. A가 얼마일까 아닐 수도 있냐면 0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항상 풀던 거고 만약에 A가 0일 때는 이제 이게 케이스가 된 거예요. A가 0일 때니까 이걸 1번이라고 해주면은 A가 0일 때는 식이 지금 0은 빗꼴이 되는 거고 2번 A가 0이 아닐 때는 식이 지금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으니 X는 A분의 빗꼴로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가 뭐예요? 반드시 얘가 해가 된 상황이니까 이것이 해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해가 일단 X값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해라고 부를 놈이 뭔지 잘 모르겠는 상태가 돼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얘들아 방정식의 의미는 바뀌지가 않는 게 방정식의 의미 X값을 대입함에 있어서 참이 되면은 그걸 해라고 부르는데 대입할 놈이 없는데요 선생님? 어쨌든 대입할 놈이 없든 말든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수 있으면 돼. 근데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 뭐예요? D가 0이면 참인식이고 D가 1이면 거짓인식이죠. 그래서 이건 케이스 분류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가 B가 얼마일 때? B도 0일 때. 얘에서 두 번째가 B가 0이 아닐 때. 그럼 B가 0이야 버리면 이번엔 C가 뭘로 바뀌었어? 0은 0꼴로 바뀌죠. 그래서 항상 참이 돼요. 이때는 0은 B가 아니죠. 절대로. 그러니 이것은 거짓이 돼요. 그럼 이때는 결론적으로 뭐야? 두 번째 경우는 얘가 해였고 첫 번째 경우는 참이기 때문에 X값을 대입한 경우인데 다 참이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X에 대해서 참이라고. 왜? X에다가 1 대입해도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00이니까 00 대입하면 참이다 이렇게 하자고. 맞죠? 근데 X값을 내가 아무거나 대입하든 말든 A가 0이야 버리니까 여긴 0이고 두 번째 경우 B는 0이 아니니까 B는 뭐 2라 이런 거란 말이야. 같지 않지? 거짓이어서 얘는 해가 없다고 하던 거예요. 맞나요? 그게 납득이 됐으면 너 지금 풍산자에 있는 요거 보자. 내가 이상한 데를 펴놨구나. 여기죠? 이놈. 뭐 이놈 보시면요 그냥 얘를 어찌어찌 이렇게 잘 전개해서 풀어봤더니 0 곱하기 x는 6꼴이다 해서 이건 0이 6이다라는 꼴이 됐는데 그렇지 않잖아. 거짓인 식이 되니까 x값에 따라서가 참인지 거짓인지 말을 할 때 x값은 뭘 대입해도 이 식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거짓으로 고정돼 있으면 해가 뭐하다 쓰자고요? 그냥 없다고만 쓰자고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 바로 볼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전에 저 프린트 가지고 잠깐 1분만 드릴 건데 유형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풀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거 없습니다. 물 많아야 안 돼.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낚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낚시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케이스 분류를 하는 문제가 맞는데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없게 돼요. 왜냐면 지금 이 문제는 결국에 x 합의 개수 a제곱 플러스 1이 0일 때와 이게 1번이고 2번이 a제곱 플러스 1이 0이 아닐 때라고 주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문제에서 복수수 범위라는 말이 없으면은 복수수 범위까지 문제를 푸냐 안 푸냐 얘기할 때 좀 애매한 포인트지만 어쨌든 a제곱 플러스 1이 0이 아니라면 우린 단순히 어떻게 풀면 돼요? x가 얼마나? a제곱 이 설명은 버리시면 돼요. 미안해요. x가 여기 있네요. 못 봤어. 다시 볼게. 다시 보면 일단 식 정리부터 해주면요.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x를 넘깁니다. 그래서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x가 되고요. 구변이 0이 돼요. 그럼 우린 이건 첫 번째로 그냥 단순히 a-1의 제곱 x가 여기다까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에 저 ax는 b꼴 맞는데 얘가 지금 개수고 얘는 지금 b가 0으로 고정돼 버렸어.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얼마면? 0이면 무조건 참이고, 이게 0이 아니면 넘겼을 때 참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1번이 뭐예요? a-1의 제곱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러면 이 식은 따질 필요도 없이 뭐예요? 식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죠. 무슨 꼴로? 0은 0이므로 참이 돼요. 맞아요?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은 a-1의 제곱이 0일 때는 a가 얼마일 때인 거고, a가 1일 때는 참이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공식적인 표현이 무수히 많다고요. 뭐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에서 참이다, 그런 말 다 괜찮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표현이 이래요. 해가 무수히 많다. 두 번째, 그럼 a가 얼마가 아닐 때입니까? a-1의 제곱이 0이 아닐 때는요. 그러면 x가 0이면 되죠. 왜? 얘가 0이 아니면 얘를 넘길 건데 넘겨봤자 여기 0이라고. 그쵸? 그러면 이때는 결국에 a 값이 1이 아니면 해는 x가 0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했을 때 뭐 이렇게 써도 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방정식이니까 a 값도 정확하게 계산해주고 쓰는 게 좋아서 빨간색이 실제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풀이가지고 넘어갈까요? 중에 다 쓴 거지? 너 여기까지 다 들었어? 처음부터 맞췄어? 네, 잘 속도가 못 맞았어. 연필을 좀 드릴까요? 야, 연필이면 되니? 네. 지우개는 있어? 네. 너 필기 못했어 그러면 아무것도? 네. 말을 좀 할게. 얼른 써.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넘어가서는 사실 같이 보면요. 요 근해 공식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라고 낸 문제들이라서 되게 쉬웠을 거예요. 수업 들었던 거에 비해, 그쵸? 근해 공식 쓰는데 어려웠던 거 있거나 짝수 근해 공식 썼는데 정답 잘 안 나온다. 아니면 인수 근해가 어렵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 받을 건데 일단 한번 펴보실래요? 다시 한번. 70쪽, 71쪽. 좀 다 했어. 여기 잘 안 맞았어? 여기까지 왔어. 진도 세점 다 했습니까? 네. 다 하는 거고요? 네. 자, 하나만 좀 연습 더 해볼게요. 근해 공식을 쓰실 때 여러분들 짝수 근해 공식에서 많이 틀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72페이지에 7번 정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그럼 7번 보시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우리는 근해 공식을 써도 괜찮죠? 근해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x는 이라 썼는데 여러분들 근해 공식을 이거는 그냥 기본 근해 공식 써볼 거고요. 이거는 짝수 근해 공식 써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x는 있고요. 첫 번째는 2a분의니까 2 곱하기 3분의,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사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3 곱하기 4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 맞겠죠? 두 번째는 짝수 근해 공식은 얘를 조금 특이하게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2라고 봐주시면은 요놈이 D라고 부르자는 거죠. 그거 맞나? 그럼 이 짝수 근해 공식은 분모가 A만 쓰기로 했으니까 3만 써주시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b 다시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다 제곱이니까요. 4 마이 제곱이라 쓸게요. 마이너스 그냥 h니까 3 곱하기 4 해주시면 돼요. 계산 방정은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똑같아야 돼요. 확인해 봅시다. 그럼 얘는 분모가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에서 48을 뺐으니까요. 맞네? 16에서 48 빼면 얼마냐? 마이너스 35 이게 되고 얘는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에서 12 뺐으니까 마이너스 8이고 이거 아까 누구였지? 막 8에서 나한테 틀렸다고 하던데? 왜 틀렸다 했어? 아 이걸 안 뺐어가지고? 아 루트를 안 썼어? 알았어. 그럼 얘가 여러분들 얘는 이제 6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일단 여기는 플러스 i 처리하면 되는 거고 여기도 플러스 i 처리하면 되는 건데 30이라는 숫자가 조금 짜증나게 못해요. 소인수분에 대해서 4 루트 2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럼 약분해주면 여기가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까지 똑같이 나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로 나오게 돼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빼는 거는 연습 많이 했으니까 스킵을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괜찮아요? 다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진도를 하나 마무리를 할 건데 그 진도 하나 마무리를 하는 건요 풍산대에서만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미리 좀 보여드릴게요. 잘 봐. 여러분 분명히 특히 학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여러분 선배 제가 가르쳤다 했었잖아. 작년에도 나왔어. 작년에도 되게 잘 나오는 파트인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들어간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 방정식과 부등식은 보통은 1차로 나오기도 하지만 2차로 나올 수도 있다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2차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1차든 2차든 푸는 원리는 똑같아요. 뭐냐면 절대값이 들어가는 경우 절대값을 없애줄 거고요. 절대가 없앨 수 있거든. 근데 절대값을 없애는 것은 절대값 안에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를 푸는 것의 원리는 구간을 설정해서 풀어요. 구간을 설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 슬라이드에 있는 예제는 처음에 배우기에는 조금 과도하거든요. 흐름을 놓쳐요. 그래서 이거는 풍선 잡고만 풀고 개념 슬라이드는 아예 안 배울 거야. 볼게 일단. 자 어디냐면 다음 페이지 전 페이지 문제야. 72페이지. 잠깐만. 네, 69페이지다. 69페이지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은 보니까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고요.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은 절대값 기호 안을 0으로 하는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눈다. 일단 중요한 단어 하나 있네요. 구간을 나누어 푼대요.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냐면 절대값 기호안이 0으로 하는 수.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값 x-2라는 숫자가 여러분들 눈에 보였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절대값 안에는 분명히 x-2가 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0이 됐으면 좋겠으면 x 얼마예요? 얼마 기준? 2죠. 그래서 얘는 얼마 기준으로 나온다? 2를 기준으로 나눠서 푼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과 더하기 절대값 x-3이라는 식이 있다고 하면은 누구랑 누구를 기준으로 나누겠어요? 얼마? 그냥 좀 해줘. 얘들아 얼마? 1하고 얘는 3. 그럼 얘는 1하고 3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건데 아니면 그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푸는 거냐 했을 때 예를 들어 이거는 예시를 조금 더 길게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기는 밑에서 합시다 나중에.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절대값 x-2가 3이다라는 문제가 있으면요. 너네 알지? 이게 딱 봐도 일단 5 있고 그쵸? 그리고 마이일 것 같아. 맞네? 그런데 이거를 내가 2x라고만 둬도 조금 어려워진단 말이야. 바로 대입해서 풀기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푸시는 방법은 뭐냐면 얘가 지금 보니까 얼마 기준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2를 기준으로 나눴으면 좋겠지. 맞아? 그럼 2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첫 번째
쌤 x라는 친구가 만약에 이보다 크다면 두 번째 x라는 친구가 만약에 이보다 작다면 이렇게 나와서 푼 거고요. 그럼 x라는 친구가 만약에 이보다 크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 절대값이 양수야 음수야를 말하는 연습이 분명히 중학교 3학년 때 했었거든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하시면 돼. 이보다 큰 수를 아무거나 불러봐. 3, 4, 5를 대입했어. 이거 플러스 j. 그래서 x가 이보다 클 때는 절대값 x-2가 x-2랑 같다라고 풀어주시면 요 식이 이제 x-2가 2x다라는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x값이 y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x가 이보다 작다고 하면은 요거를 마이너스로 풉니다. 어떻게 마이너스로 푸는 건데 선생님? 이때는 절대값 x-2가 마이너스 x-2라고 풀어주시면 됐어요. 이유는 왜냐면 절대값이라는 건 여러분들 참고로 가장 기준으로 배우는 건 이거야. 절대값의 의미는요 수직선상에서 이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인지 왼쪽으로 몇 칸인지, 그러니까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2도 절대값 2도 둘 다 오른쪽으로 두 칸, 얘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칸수는 2고 숫자의 크기는 2라고 부르는 거거든. 문제 이걸 문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요 절대값 설명이 이렇게 바뀌어요. 너 플러스 해라. 너 양수면 제대로 플러스하고 음수면은 마이너스 한번 붙여줘서 플러스 해라 이 뜻이거든. 그래서 x가 이보다 작을 때는 위에 1 정도 1을 넣으면 1-2가 되면 여기 음수니까 야 너 음수 하나 가지고 가 해서 음수 하면 너는 이제 양수가 똑같이 된다 이 뜻이에요. 절대값의 의미는 양수로 만들자. 그래서 음수에는 마이너스를 한번 붙이는 거고, 아까 절대값 x-2가 2가보다 클 때는 너를 양수로 두니까 너 그럼 그냥 나가 해서 x-2 되는 거야. 이건 제대로 알아두시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얘가 음수로 풀어야 되니까 요놈이 이걸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x-2가 2x랑 같다 해주면 그럼 여기가 이제 3x가 2니까 이때는 x값이 3분의 2가 되는 건데, 절대값 문제를 제가 어제 안 푼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저께 요게 정답일 것 같은데 정답이 하나는 없어져요. 왜냐면 여러분 분명히 구간을 할 때 x가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나눴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지금 구한 x값이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 이놈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 구간 나오는 것을 전제 조건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제 조건에 따라서 조건에 맞추어서 확인해 봐야 돼요. 2보다 작냐? 작아. 그럼 얘는 맞고요. 2보다 크냐? 아니 크지 않아. 그러면 얘는 x예요. 정답이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절대값을 통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문제들, 앞으로 수학에서 여러분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 지난번에 a가 0일 때 아닐 때 있죠. 이거는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 했으면은 이 케이스 분류한 문제는 최종해가 있어야 됩니다. 최종해가 x는 3분의 2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제가 이제 설명 쉽게 하려고 지금까지 하나 빠뜨린 부분을 보충을 하면요, 는 암기하셔도 좋아. 2보다 클 때 있고 2보다 작을 때 있으면 사실은 2랑 같을 때도 한번 따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케이스가 3개가 돼도 너무 힘들지. 그래서 2보다 같을 때는요 크거나 같다 쪽에 항상 붙여주시면 돼요. 기준을 나누실 때 x가 누군가보다 크다 할 때 같다도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따로 케이스 분류할 필요는 없고,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난리를 쳐야 돼서 조금 짜증나는 파트인데 시험 문제로 좀 잘 나와요. 한 2개 정도. 나중에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이라는 파트가 당당하게 나오고 그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고요.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 푸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많아요. 또는 절대값 자체가 그냥 다른 문제에 섞여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값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1, 고2, 고3 때 볼 때마다 그냥 기억하네. 선생님 절대값은 기준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죠. 그 말만 기억하셔도 요 풀이가 조금 시작은 되고 반복 연습하시면 금방 풀어요. 처음 볼 때는 어렵지. 체크도 됩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뭐겠어? 기준이 2개니까 아마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1과 3이 기준이니까요 3보다 큰 놈들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 3과 1 사이에 하나 있는 거 x가 1부터 3 사이,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놈은 x가 1보다 작은 놈으로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짜증나는 문제일 겁니다. 이해 다 하셨나? 근데 크다 할 때는 크다, 3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붙여가지고 구간 나누면 문제 풀기 딱 좋던 거예요. 어려워. 해서 어쨌든지 간에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절대값은 기준을 나눠서 푸는데
기호환이 0이 되는 숫자. 여기 0 되는 거. 0이죠 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로. 네. 여기가 음수면 선생님 절대값은 양수를 갖는다네. 그럼 이때 절대값 a가 플러스 a라고 해버리면 실제로 a 값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일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돼. 절대값이 음수를 뱉었어? 그럴 순 없어. 해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던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마마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맞아요? 근데 이게 숫자 개념에서는 당연한 건데 문자로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 절대값 안의 수가 음수이면 여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대로 붙여서 나가겠다.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각 구간에서 해를 구한 후 해당 구간에 해가 속하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이 조건을 통해서 얘가 맞는지 확인하자. 그 말이었어.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이제 필기를 더할 거는 없고요. 풀면 됩니다. 푸는데 여기도 이제 중요한 건 간단한 절대값의 기호가 있는 방정식의 풀이. 요거 두 개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자, 그냥 이런 겁니다. 봐봐. 야, 절대값 x가 3이야. 너는 솔직히 알잖아. x 얼마나. 얼마? 야, 이거는 진짜 중1 때 배웠는데 몰라. 대답할 게 싫어. 얼마나? 3이야. 얼마? 마이너스 3. 요거겠죠. 그러면 절대값 x가 a를 어떻게 풀어요? x가 a랑 마이너스 a다. 풀만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절대값은 나는 양수만 할 거야. 난 음수하기 싫어라는 놈인데 a가 음수면 이 성질을 쓸 수 있어? 없겠죠. 그래서 a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어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이건 좀 독특한 애인데 절대값 x가 절대값 y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풉니까 했을 때 이것도 쉬워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다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했을 때 이거 잘 보면요. x가 절대값이 이게 양수 기준이면 뿔마로 풀자고 되어 있죠. 근데 절대값 x가 이거 지금 절대값 y면 이거 양수잖아요.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풀고 싶은 거야? 정확히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y라고 쓴 거야. 원래는. 근데 선생님 그럼 어쨌든 이거 y가 플러스 y거나 마이너스 y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 뿔마 붙여주면은 결국 똑같은 거야. 뿔마 y인 거. 그래서 얘를 뿔마 y라고 써도 상관없고 이 정도는 솔직히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일단 지금 넘어가셔서 중요한 거는 구간 나눠서 푼다는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1번을 보니까 간단하게 x를 얼마를 기준으로 나누자야? 2를 기준으로 나누자야. 그래서 2를 기준으로 나누었더니 어떻게 나눠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걸 양수로 풀 것이고 x마이가 오니까 x는 7이다 쓰면 되고요. 2보다 작을 때는 집중? 2보다 작을 때는 이거 음수 양수? 음수. 그러면 x-2의 이 절대값을 괄호로 풀어낼 때 앞에가 플러스였어? 마이너스였어 했을 때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자. 간단하죠? 규칙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오니까 x값은 마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건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 한 번씩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근데 둘 다 문제 없죠? 따라서 7과 마사입니다 해주시면 되는 거고. 넘어가 밑에 거. 자, 밑에 거 2번 같은 경우 너무 쉬우니까요. 우리는 아예 4번을 좀 풀고 여러분들이 5번 풀고 제가 6번 풀고 여러분들이 혼자 7번 풀고 하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하고 6번 풀고 넘어갈게요. 이제 4번을 보면요. x가 얼마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요? 2분의 9야 1이야? 자, 오늘 여기 7명 중에 여러분들 봐라. 대답을 할수록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을 테니까요. 좀 부탁해요. 제 말을 잘 들어보면 뭔가 이거는 보면 1 생각나고 그치? 0 되는 거. 이거를 보면 2분의 9가 생각이 나. 그잖아. 여러분 말만 해줘봐. 1이 중요해요? 2분의 9가 중요해요? 1. 왜 1이야? 절대값 안의 숫자가 0이 되는 것부터 찾자고. 그치? 그걸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는 거고 이거는 왜 그럼 안 중요해요 선생님? 아니 이거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지금 배우는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쟤는 그냥 문자인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를 기준으로 나눠야 돼? 기준이 x는 1을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해야 되죠. 그럼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1번인 거고요. 2번은 x가 1보다 뭐 할 때야? 작을 때로 구간을 나눠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때 헷갈리는 사람들은 써놓으시면 되는데 이때는요.
절대값 x-1이 x-1로 풀 거고요. 이때는요. 절대값 x-1이 마이너스 x-1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쓸사람 쓰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땐 그럼 주어진 식이 x-1이 2x-9가 그럼 얘가 x가 얘들아 잘 봐. 방정식을 풀 때 문자를 잡아야 되나? x 아니에요. 방정식을 풀 때는 문자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정리하며 숫자를 다른 항으로 넘겨준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변으로. 그럼 여기가 x고 넘겼을 때 마구가 넘어가면 이것은 8이죠. 저변으로. x가 무난하게 8 나왔고 그 다음 마지막 이 문제 조건에 해당이 상관이 없는지 확인 정도만 해보시면 되는데 괜찮죠? 괜찮아, 그치?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1이 2x-9다 쓰시면 되고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 여기 2x인데 여기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넘어가면 플러스잖아 그치? 그래서 우변은 뭐야? 얘들아 우변이 3x 저변이 마3x 우변이 3x라고 두는 게 훨씬 좋다고요 여기 플러스 1에서 마구가 넘어가면은 여기가 10이 돼요 그럼 x값이 얼마다가 맞아? 3분의 8이다가 나오는데 너 잤지? 너 왜 이렇게 늦어? 뭔 소리야? 진짜야? 네. 거짓말이 안 돼. 한 놈은 복싱대회 나고 한 놈은 강간적으로 나왔어. 어렵대. 자, x가 3분의 8보다 작다. 아니, 3분의 8이다. 이거는 해야 아니에요? 해가 아니면 도리도리 해봐. 아, 해야? 좋네, 우리. 야, 1보다 작을 때라는 전제 조건을 무시하지 말고 체크를 해보라고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아니고 얘는 x라고. 구간 내에 존재하지 않는 해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의 최종 해는 땅땅땅 x값이 8만 있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 얘들아 신기하게 그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x값이 8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8 대입해보시면 돼. 그럼 얘가 7이고 여기가 16 마이너스 9니까 맞죠? 8 x 8 맞아. x값이 3분의 8이라고 가정해보면요 대입해보면 좀 비슷하긴 한데 여기 마3분의 1 절대값이니까 3분의 5가 대충 쓰는 거야. 3분의 8 대입했으면 3분의 16이고 그럼 빼기 3분의 얼마야? 27? 너무 안 맞는데 그쵸? 이해하셨어? 그래서 얘는 아니거든. 얘가 맞아요. 아유. 산이는 여기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 69페이지거든요? 이거는 너 영상 챙겨봐. 풍산자 69페이지야, 풍산자.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넘어가서 마무리하고요. 6번. 6번하고 7번 보면 절대값이 한 개 있는 식들이야, 두 개 있는 식들이야 하면은 두 개 있는 식이에요 라고 하시면 돼요. 두 개 있는 식 맞죠? 두 개 있는 식이면은 구간을 몇 개 나눠야겠어요? 기준이 두 개니까 구간을 세 개로 나누셔야 돼요. 왜 그런지 납득을 좀 시켜드릴게요. 잘 봐. 얘는 지금 기준이 얼마랑 얼마냐면 기준이 x는 마3이랑 2분의 1이라는 건 납득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다가 필기를 제가 길게 할 건데 우리 애기들도 쓰려면은 요 밑에다가만 작게 쓰시는 거 추천해. 이거 풀이할 동안이 필요하겠지? 자, 이거 왼쪽에 작게 씁시다. x가 마3을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면요. 마3이 여기 있고요. 2분의 1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구간이 요 사이 범위가 있고 이것보다 큰 범위가 있고 이것보다 작은 범위가 있잖아. 수직선 상에서. 그럼 얘를 여러분들 봐봐. 얘가 x가 마3보다 작다고 부를 수 있고 얘가 마3부터 x가 2분의 1 사이인 구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얘는 2분의 1보다 x가 큰 구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여기까지 맞니? 그럼 마지막에 중요한 거 얘들아 크다 쪽에는 뭐 지적했어? 크다! x가 누구보다 크다? 등호 붙여서 구간을 나누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맞죠? 그럼 이때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이 구간에서는 얘네들이 둘 다 음수라서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풀어낼 거라는 뜻이고요. 요 오른쪽 구간에서는 얘 둘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풀어낼 거라는 뜻이고 요 사이 구간에서는 예를 들어 x가 0일 때 이건 3이니까 양수 이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낼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거든. 다시 이 왼쪽 구간에서는 x가 마사 정도 대입해보면요. 마사 대입하면 마일 음수, 마사 대입하면 마이너스 7, 마9 음수죠. 마마로 풀을 거다 뜻이고 여기 대입하면 1이죠. 1 대입하면 4랑 1을 양수로 플러스로 붙여서 풀어낼 거다 뜻이고 이 구간에서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되는 구간이라고. 그 말이 이해가 갔으면 구간을 3개로 나누는 게 맞아. 왜? 이 세 구간이 얘네 부호가 마냐, 마뿔이냐, 뿔뿔이냐를 결정하니까요. 납득되셨어? 납득이 되셨으면 끝났어요. 자, 구간 나와서 풀면 됩니다. 구간을 나눠보자. x가 얼마보다 클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풀어주겠습니다. 저희는 1번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 예를 들어 x가 1이라는 값을 여기다 대입한다고 치시면 요거가 플러스인 경우가 1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x 플러스 3이 2x 마이너스 1이다를 풀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가 x가 4이라면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구간을 체크해줘 버리시면 동그라미 나요. 이게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에서는요 x가 마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는 얘가 이제 자 확인해보세요. 0 대입해보면 여기가 0 플러스 3 플러스 0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풀어주는 거니까 x 플러스 3이 이거 마이너스 풀어주지 괄호 열고 붙여줘야 돼 앞에. 그럼 괄호 열고 붙여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풀어줘보면 여기가 넘어가 3x 플러스 1에서 3이 넘어가 마이 그럼 이때는 x가 마 3분의 1 근데 그게 이 구간 내에 해당이 됩니까?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근데 얘들아 마 3분의 2가 마 3분의 크거나 같은 거 2분의 1을 작은 거 맞죠? 그러면 이 친구도 해가 맞다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되셨어? 세 번째 x가 마 3보다 작을 때는요 x가 마3보다 작을 때는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다. 얘들아 괄호 열어주는 거 습관 하나 하세요. 괄호 안 열고 까불고 나는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할 줄 알아 하고 까불다가 나중에 꼭 한번 실수해서 부호 때문에 틀려요. 그냥 쓰십시오. 쓰시면 사실 여기가 결국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x니까 넘어가면 여기 x 마3이랑 플러스 1이니까 넘어가면 여기가 플러스 1, 맞구나. 플러스 1에서 마3이 넘어가면 4. 근데 x가 마3보다 작다면 쌤? 그럼 넌 아니겠지 뭐.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해라고 부르는 놈은 누군 거예요? 최종해는 이 구간에서의 해가 각각이 전부 다 해이기 때문에 이놈도 해, 이놈도 해니까 4랑 마3분의 1을 내가 참 열심히 구했어요 하시면 돼요. 다 쓰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좀 험한 얘기를 해드리면요 사실 이건 좀 어렵게 푼 건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푸는 이유가 절대값은 가장 기본 원리 집중해봐 얘들아. 절대값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요. 자주 등장하거든요. 고1 때 고2 때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좀 짜증나는 포인트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들어가서도 나오거든. 계속 나와 앞으로. 그때마다 항상 기본 원리가 얘들아 절대값은 구간을 나눠서 푼다 이게 끝이야. 뭐 2차식에 나오든 2차 부등식에 나오든 1차 부등식에 나오든 1차 방정식이든 심지어는 3차 방정식이나 3차 부등식이든 물론 3차 부등식은 교육과정은 아닌데 활용으로 너네 이 교육과정 아니라는 말이 참 짜증납니다. 4차 부등식이 교육과정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4차 부등식이 시험에 나왔어요. 실제로 이번 연도에 작년이죠. 3달 전에 2-3달 전에 시험에 나왔어. 내가 가르친 애들이. 그거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4차를 2차로 처리하면 됐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시면 어쨌든 절대값이 무조건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방식을 쉽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 한들 정석대로 풀 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방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7번으로 한 번만 연습해보시면 좋겠어. 7번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알겠죠? 자 그럼 6번을 쉽게 푸는 방법은 잠깐 알려는 드릴 건데 여러분 이 풀이 그냥 깔끔하잖아. 좀 길어서 그렇지. 이렇게 풀어? 자, 쉽게 푸는 방법은 나중에 교과서에서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힌트는 이게 절대값이니까 분명히 위에서 뿔만을 푼다고 있었잖아. 그 놈으로 풀어도 정답 잘 나와요. 그게 훨씬 쉽고요. 넘어가.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세메트로 돌아가서요.
어디를 붙이면 되냐면 76페이지. 자, 76페이지의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 어디서 그냥 풀었다야? 풍산자 69페이지에서 해결을 하고 우리는 넘어갔다예요. 이거 교재에서는 안 배울 거다. 오케이? 다시. 자, 79페이지 펴보시면요. 79페이지. 62페이지도 뭐 해버리고 그냥 X 쳐버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풍산자 69페이지에서 해결을 해놨다고 필기를 해놓을 겁니다. 이 정도만 배웠다고. 충분해요. 흐름상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넘어가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어딨냐면 82페이지가 82페이지요. 2차 방정식 근의 판별이라는 앞으로 또 중요하게 다룬 판별식이라는 거 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은 간단해요. 뭐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뭐였냐면요. 인수분해가 되면 그럼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면 됐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없는 근은 없다 했잖아요. 이건 목표가 되니까 뭐예요? 근을 구하는 관점에서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을 쓰면 된다 했어요. 이렇게 쓰세요. 이해됐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근을 묻는 게 아니라 근을 가지냐 안 가지냐를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실근을 가집니까? 아니면 허근을 가지십니까? 딱 이 두 개만 물어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아니 근의 공식을 쓸 필요도 없이 우리는 앞으로는 판별식이라는 것만 쓰면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근의 공식을 열심히 쓰고 있을 거고 그럼 더 어려울 거다는 거야. 실근하고 허근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다시 얘기하면요. 이제 모든 이런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뭘로 결정이 되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결정이 되는 거며 이 값을 우리가 x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네, 여러분 이거 실근 허근 결정하는 애게요. 얘가 결정하는 애게요. 요 근호안의 양수면은 실근인 것 같고 음수면은 i 나올 거니까 허근일 것 같다는 요 놈일까 했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요 놈이 일단은 음수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했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근을 구하실 거면 근의 공식 쓰면 됩니다.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요. 근데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단에서 물어보는 건 근을 물어보는 게 아닌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물어볼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판별한다고. 확인해 본다고. 실근인지 허근인지. 그래서 그걸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판별식은 어디서 등장하냐? 당연히 요놈 별표 쳤던 요놈을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이 판별식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그냥 직접 보면 돼요. 봅시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당연히 근을 가집니다. 그쵸? 그치? 왜? 인수분해 되니까. 그러면 이걸 내가 짜증나게 마삼으로 바꿨어. 그럼 근을 가져? 근의 공식 써봐야지 알겠죠 뭐. 근의 공식 씁시다. 자 그럼 얘는 근의 공식을 쓰면 뭐가 되냐면 x가 2분의 마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삼을 쓸 것이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니까 이게 양수죠. 맞아요? 그럼 얘를 결산을 했을 때 뭐예요? i가 나올 리는 없으니 실근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은 0.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되는 놈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놈도 있을 거거든.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그려봐요. 근의 공식을 써봐요.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1. 그럼 얘는 신기하네. 이거 얼마 됩니까? 깔끔하게 0되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게 근데 문제는 이게 0이면 없는 거랑 다름없잖아. 뿔마가 없으니까 정답이 5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만 해잖아. 그치? 그럼 이걸 실근은 맞는데 이건 무슨 근이라고요? 중근이라고 부르죠. 기억나세요? 그럼 중근이라는 표현은 참고로 좀 근이 겹치였다 이런 뜻이고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 하나
그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있다면 아니 이게 2면이 근을 가지는데 그치? 2면 근을 가지 근데 이걸 3으로 바꿔버리면 근의 공식 써버릴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우리는 그래서 얘가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3 해보면 자 이게 9에서 11을 뺐으니까 얼마예요? 음수죠? 그치? 그럼 얘가 음수면 i 등장이 아닌 등장이야? 등장하겠죠? 지영? i가 등장하니까 얘는 무슨 근이라고 불러요? 허근을 가진다고 부르겠지 여기까지 맞아? 근데 얘들아 이걸 정리를 해보면 봐봐 선생님 그럼 일단 아니 너 이걸 일단 정리해보면 어쨌든 얘가 지금 9에서 10을 뺐으니까 마3이라서 얘가 3i로 결정이 되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3i 있지 허근은 항상 몇 개가 생겨? 뿔마가 있으니까 허근 몇 개? 2개가 생기지 그 다음에 실근도 이게 양수여버리면 이게 뿔마가 있고 9에서 11을 더했으니까 루트 21 3 뿔마 루트 21 뿔마 루트 21 여기가 0이 아닌 이상 뿔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실근도 몇 개예요 항상? 2개 존재해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지금 패턴을 보니까 쌤아 너 바보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새끼가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새끼들 필요 없잖아요 이런 새끼들 필요 없잖아요 왜? 그래도 얘가 양수인 거, 얘가 0인 거, 얘가 음수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만 관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자는 거야. 그럼 결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라는 친구는 뭐인 거냐면 아니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이 꼴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근호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만 좀 따져보시면 안 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봅시다. 그럼 얘의 식은요 9 플러스 12가 양수고요. 얘는 식은요 1 마이너스 1이 양수 여기 뭐야 이 식은요 제곱하면 9 4곱해서 빼면 12 그러면 음수다 이렇게 딱 끝났지 깔끔하게 훨씬 빨랐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정리하는 거지 판별식이 양수면 근의 공식에서 뿔마 루트 그러면 실근이 2개고 그럼 이게 0이면요 여기 근의 공식 보니까 이거 음수화지는 거니 그러면 뿔마 없고 실근이고 실근 하나니까 중근이라고 얘가 음수면요 여기 음수니까 i 등장해서 허근 그냥 몇 개? 2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좀 됐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요. 판별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판별식을 기호로 얘네를 기호로 라지 D라고 합니다. 아마 영어로 판별하다라는 뜻이 D 어쩌고저쩌고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죠? 뭐 디터마인인지 뭔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다.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이 음수면 허근을 가진다. 이거는 이 의미가 왜 이렇게 시작했는지 제가 근의 공식 통해서 설명 열심히 했잖아요. 이거 정말 기억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판별식이라는 거가 이거 내용 한 번만 딱 집중해서 들어줘. 나 봐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수업이 조금 진짜 아쉬운 건 뭐냐면요. 아쉬우면서 재밌는 거긴 해요. 좋은 점은. 기초가 정말 중요해요. 너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도 이 판별식 내용 모르는 놈들이 여기 우리 이거 배우고 뭐 배우냐면 2차 함수라는 거 배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거기서도 판별식이라는 놈이 정말 중요해. 모든 내용을 판별식으로 설명하거든. 그래서 요게 이제 1학년 내용을 설명하는 거에 근간이 되는 놈인데 지금 당장 이 내용은 쉽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외워. 판별식이 함수면 실근 2개. 판별식이면 중근. 판별식이 함수면 허근. 해놓고 나중에 뭐라 하는 줄 알아? 항상 판별식이 허근을 2개를 가지면 양수예요. 판별식이 실근 2개 가지려면 판별식 0이면 되지 않아요? 음수면 되지 않아요? 헷갈려해. 왜 헷갈려해? 외웠으니까 헷갈리지. 요걸로 근의 공식 이거 쓰는 거 어려워요? 아니죠. 20초면 쓰죠. 10초면 쓰고 10초면 써놓고 요놈이 판별식이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계속 의미 따져보시면 좋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판별식이라는 것은 양수면 실근 2개, 0이면 중근, 음수면 허근 2개라고 표현합니다. 끝?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엄연히 말하면요 중근도 어쨌든 근이 몇 개 있는 거냐면 x는 1과 x는 1이 나온 거거든? 그럼 이것도 따지고 보면 2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 진짜로. 이건 학교쌤들이 댓글 걸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중근이 2개라고 하면은 아니 근데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그냥 실근 2개 말고 서로 다른 겹치지 않은 서로 다른 실근 2개라는 표현을 쓰고요. 중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는 그래서 서로 뭐한 다르지 않은 같은 실근
두 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그냥 중근이고 이것은 중근 입장에서 근이 한 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의 개수로 따지지 말고 서로 다른 실근 두 개, 서로 같은 실근 두 개는 중근이랑 같은 뜻이라는 거.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허근이야? 서로 다른 허근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쓰입니다. 서술형에 쓰실 때는 그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 다 하셨어요? 오늘 이 내용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서 천천히 설명했고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정말 간단합니다. 볼게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거는 일단 뭐야? 이거의 분해 공식에서 여러분 요거 필기해야겠죠? 이 부분이 이게 뭐면은 이게 양수면 이게 0이면 이게 음수이면 양수면은 얘가 뿔마 양수가 생기니까 뭐야?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0이면은 봐봐. 이게 0이면 이게 없는 거잖아. 여기가 없어. 여기가 없어. 그럼 2A분의 마비 있고 뿔마 0이야. 뿔마는 의미 없잖아. 그쵸? 그럼 뭐야? 근이 서로 같아져 버려서 쉽게 말하면 중근이라고 하자고. 얘가 음수면 이게 I 등장하면서 뿔마 I 생기잖아요. 우리 I 들어간 거 너네 이번에 풀어보니까 무슨 일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허근. 그래서 이거를 서로 다른 무슨 근? 허근이 두 개가 되면서 그래서 이놈 식기를 뭐라고 부른대? 이놈 식기를 판별식이라고 부른대. 됐어? 재영이 이제 이해는 잘 가는데 졸려 죽겠어. 턱 깨지 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실근인자 부인되는 근호안의 근호안 이것의 부호에 따라 판별할 수 있어요. 그 내용. 그래서 그놈을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이거 뭐라고 부른다? 판별식. 기호로는 라지 D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라지 D는 B제곱 마이너스 4의 C로 앞으로는 계산을 하시겠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양수면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D가 0이면 중근, D가 0이면 중근. 근데 이것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도 표현한다는 거고, D가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죠 이제. 그럼 여러분들 이제 너무 당연하더라도 혹시 여기서 이해가 안 갔거나 답득이 좀 안 갔을 때는 어느 문제 풀 때 좀 암기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므로 별표를 100개 쳐도 모자랍니다. 빨간색으로 2개 정도는 쳐주실게요. 최소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얘들아 여기에 잘 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것과 0인 것은 결국에 지금 제가 맨 처음 얘기할 때 분명히 실근과 허근 이야기했죠. 얘들아 중근도 실근은 실근이 아니야. 중근도 실근은 실근이지. 그래서 우리가 살짝 묶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도 같을 때도 실근을 갖는다라고 통틀어 말하기도 합니다. 자나 지각해놓고 자지 말고 넘어와서요. 그러면 짝수 판별식이라는 것도 존재하겠죠. 여기 보니까 여기 x의 개수가 짝수, 이게 오른쪽 내용에 있는 건데요. x의 개수가 짝수인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 D 대신 4분의 D 뭐야 이거? 일단 밑줄 쳐놓고 짝수 판별식이라고 써놔. 짝수 판별식. 그러면 짝수 판별식은 왜 갑자기 여기 4가 사라지고 B 다시 있나요? 네, 짝수 근해공식 배웠죠? 얘기들. 짝수 근해공식에서 여기가 근호 안의 숫자가 이놈이었죠. 그러니까 얘가 짝수 근해 판별식이에요. 넘어가. 자, 넘어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확인 1번 문제 예시 조금 풀어보고 갑시다. 자, 우리 지금 이 파트에 얘들아 분명히 2차 방정식 개수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도 안 했고 그냥 판별식이라는 놈만 얘기를 했고, 판별식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식에서 개수만 가지고도 허근인지 실근인지 바로 근해공식 안 쓰고 근 직접 안 구해보고 그냥 딱 하나 둘 세 개만 가지고 해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을 때 딱 드는 생각은 뭐가 있냐면 일단 짝수 판별식은 지금 바로 드리면 좀 귀찮아겠죠? 짜증나고 헷갈려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 어렵지 않으니 기본 판별식으로 다 가겠다. 자, 얼마 제곱해주면 돼? 마사를 제곱해주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1 곱하기 1만 해주면 되는데 얘들아 이거 계산 제대로 할 필요도 없어. 대충 하시면 돼. 이거 마사인데 이거 대충 플러스 16이잖아 그치? 이거 16에서 다 빼면은 딱 12인 거.
맞긴 한데 그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양수인 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양수면은 일단 실근허근 중요한 거. 양수면 실근허근. 실근. 음수만 허근이었어. 음수만. 실근은 실근인데 그냥 실근 아니면 무슨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실근 두 개, 두 실근. 다 똑같은 편이야. 다음 얘도. 야 이거 얼핏 보면 인수분해 되는 것처럼 보였네, 그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 꼴이거든요. 안 돼,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 써봐야 돼. 판별식이 몇 제곱?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은데. 몇 제곱? 강산 졸리면 대답을 해봐. 몇 제곱일까? 몇 제곱이야 이거? 예, 판별식이 b제곱을 시작하니까요. 그쵸? 몇 제곱을 시작해요? 3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앞에 있는 거 2, 뒤에 있는 거 2 해주시면은 9에서 16을 뺐으니 마7로 음수죠. 그럼 무슨 근이야 이거는? 허근이라 하시면 된다. 말이 잘 납득이 가죠? 좋아요. 그 다음에 야 이건 누가 봐도 중근인 거 맞잖아. x 마사의 제곱이니까. 맞니? 그거는 좋은데 여러분들 계속 판별식을 써보시면 판별식을 써보니까 여러분 참고로 너네 수학 잘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이거 막 8제곱 할 필요 없이 그냥 8제곱이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고 8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해야 되고 16을 해주시면 얘가 64에서 64 뺐으니까 0이죠. 그래서 얘를 무슨 근이라는 거 판별이 되게 돼요? 중근이란 거 판별이 되게 돼요. 중근. 중근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 밑줄 쳤어요. 빨간색으로. 자, 그 다음에 이놈만 하고 끝낼게요. 얘는 이제 판별식을 보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짝수 판별식을 좀 천천히 쓰자고. 자, 얼마 제곱하면 돼? 2루트 6 제곱하면 돼. 선생님 무리수인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여기 4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 4. 그 다음에 2랑 3 곱해주면 돼. 그럼 지금 깔끔하게 보니까 얘가 얼마고? 천천히 해야 돼. 4 곱하기 6이니까 24. 여기도 4 곱하기 6이니까 24. 그럼 얼마 돼요? 0 되네. 얘들아 그럼 이것도 무슨 근인가요? 이것도 중근. 납득이 되셨으면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충분히 됐어요. 그 다음 밑에네요. 오늘 요 밑에 확인 1, 2, 3번 2번, 3번까지만 풀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얘들아 중요한 건 여기서 표현에 밑줄 쳐야 되는 건 중근을 갖도록. 그 다음에 얘는 실근을 갖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는데요. 요거 지금 보니까 얘들아 서로 다른 중근 가지는 거 이게 0일 때죠? 그치? 그럼 반대로 말하는 거야. 판별식이 0일 때 중근을 갖은 서로 다른 중근을 읽어도 미안합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게 중근이에요. 이게 중근. 이건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소리. 그래서 다시 판별식이 0일 때 중근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중근을 가진다면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 중근을 갖도록 해다 밑줄 치고 딱 우리가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이거 판별식이 0으로 쓰라는 거구나 뜻으로 이해하면 되시고. 한 번 더. 얘들아 실근을 갖도록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야 작다야? 땡. 그럼 작다 아닐 때. 다시 실근을 갖도록이면 일단 허근은 싫어요 쌤? 음수는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문제는 거기서 쌤 그건 0보다 커요 하면 틀립니다. 왜 틀려요? 0보다 큰 것도 실근이라 써있지만 같은 것도 뭐라 써있어요? 서로 같은 실근? 이것도 실근이죠. 그치? 그래서 실근을 갖도록이면 판별식을 뭐라고 써야 되나? 중요한 거 별표 쳐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써주셔야 돼요. 체크해도 괜찮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요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봐봐. 요게 x제곱 요게 x. 그러니까 지금 3하고 마이하고 5-k가 상수항이에요. a, b, c야. 그럼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야. 1하고 마이너스 k하고 k 플러스 3이 상수항이에요. 갑시다. 자 그럼 판별식이 0이려면 판별식이 누구예요? 누구 제곱? 야 우리 지각생 남자 두 놈이 좀 불러봐라. 얼마나? K 마이너스 K. 그치 정확히는 마이너스 k의 제곱. 지각생 한 명 더 있잖아. 저요? 답답한 사람 있으면 부르세요. 배웠네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라 할 줄 알아야 돼. 오, 답답하지 않아. 자연스러워 다 모르는 거구나.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나와? 이 자식아 4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4고요. 여기 봐봐.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왔고 ac 차례니까 a 1이고요. a 곱하기 1하고요. 그 다음에 c k 플러스 3 곱하라고요. 근데 이렇게 항이 여러 개 있는 곳은 가로를 쳐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럼 얘가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판별식은 얼마였어야 된다고? 0이었어야 된다고. 따라서 이거 0이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k 값을 모두 구하라 했으면 어쨌든 풀다 보니 뭐가 나왔어? 2차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차식을 바로 풀어줄 수가 있죠. k 값이 마6이랑 플러스 2니까 6이랑 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넘어가. 두 번째, 실근의 각도록이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참고로 오늘 할 때는 진도가 느려 터지든 말든 이해될 때까지 설명 천천히 할 거야. 판별식을 똑같이 써줘요. 일단 써주면은 얘가 지금 마일의 제곱 짝수판별식 아니지? 네. 마이의 제곱이라 할게 그냥. 짝수판별식 아직 안 쓸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5 마이너스 k를 곱하면 될 것이고 그럼 얘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단 계산해보자. 4 빼기 와 진짜 왜 60 플러스 4 곱하기 3 12 플러스 11k 근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봐봐. 어쨌든지 간에 1차 부등식 나왔고 1차 부등식은 우리가 풀 줄 알았어. 1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 k를 그대로 냅두시고요. 숫자를 넘겨주시면 56이니까 이 최종에는 k가 12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12분의 56 4로 나눠주시면 3분의 14다. 이게 해가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이제.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5분 쉬었다가 1시 10분 시작할게요. 시작. 강산이랑 진성. 네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업하기 전에 그걸 좀 말해봅시다. 일단 맞아 중요한 거. 너네 다음 주부터 시간표 바뀌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영어 쌤한테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방학하면 항상 시간표가 바뀌어요. 원래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시간표를 바꿨어야 됐는데 여러분 방학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너네 요새 종업시간이 때문에 좋긴 좋았어 그래도. 이제 좀 행복해. 이제 학원이야 있어서 방학이 아닐 수 있는데 학원 수업 시간이 꽤 일찍 하니까 일찍 끝내고 가서 좀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화요일 몇 시입니까? 1시 반. 아무도 몰라? 우리 화목이 몇 시야? 너네 맞아. 내가 아직은 너네한테 안 보내줬지? 나도 헷갈리네 갑자기 여기서. 화목이 1시일걸? 잠깐만. 잠시만요. 이건 참고로 카톡방에 공지사항으로 아예 올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는데 올리기 전에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잠깐만. 야 뭐야 너네 올렸네. 화목에 1시부터 몇 시? 3시 5 금요일에 토요일에 몇 시에요? 12시부터 2시. 이거는 그대로긴 한데 얘들아 혹시 질문이 하나 있어. 토요일에 이렇게 오는 거 괜찮아? 아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더? 안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나갈 때 제 뒤통수한테 때려? 그냥 혹시 이거 막 이렇게 1시다가 10시다 하면 헷갈릴까봐 이것도 1시부터 3시로 바꿀까 살짝 고민했었거든요. 내가 일찍 오는 게 낫습니까? 나 반응 없으면 물어보지도 않을 거야. 너 의견 존중하지 않아. 무시해. 자, 그럼 이것도 반응 없이 하나 한번 봐봐. 얘들아, 피자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화요일에 수업할 때 일단 밥을 좀 굶고 오셔도 괜찮아요. 피자 많이 먹고 싶으면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많이 시켜드리는 건 상관없는데 남는 거는 좀 싫거든요. 그래서 피자를 많이 먹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시켰어. 남아. 그럼 니들이 다 입으로 쑤셔 넣든 아니면 집에 포장을 해가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피자 몇 판 시킬지도 한번 투표를 받아봅시다. 참고로 피자는 여러분들 맛있고 뭐고 다 떠나서
여기는 피자스쿨 피자가 가장 따뜻하게 맛있게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비싼 걸로 시켜드릴게요. 시키니까 몇 판만 골라봐. 자, 제 생각엔 지금 일단 우리 지금 누구냐? 저 서현지 포함하면 9명이고 가연이라는 여자애가 A반 할지 B반 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9명이라고 기준을 해보시면 아마 내 평균상은 지금 5판에서 4판이면 충분하기는 해요. 5판인데 뭐 많이 시켜달라면 6판, 6판도 상관없어요. 자, 투표를 받아볼게. 5판 많다 일단. 많지는 않아. 5판 시켜. 그냥 적당하다. 네. 적당하다 손들어봐. 그럼 부족하다 손들어봐. 알았어요. 그럼 5판 정도 시키는데 상황 봐서 뭐 가연이 오거나 하면 6판 시키던가요. 아니면 5판 시켜놓고 여차하면 한 번 더. 네, 그러면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한 번에 시켜야 되겠네. 야, 자기 4조각 이상 먹을 수 있다. 손 들어봐. 4조각 이상 먹는다. 저요. 손 들어봐. 4조각 이상. 뭐야, 한 명밖에 없어? 너 3조각인데 너기? 2조각도 못 먹어? 너 2조각밖에 못 먹어? 필요 없어? 자기 3조각 정도 먹는다. 대충 2-3조각. 너는 이렇게 못 먹어? 저 그럼 3조각이라고 치면 3 곱하기 7에다가 22. 4조각? 항상 4조각에 5조각이야. 너 5개 먹잖아. 저요? 어. 저 한 판도 다. 한 판 먹었죠. 너 한 판 먹어. 한 판 먹으면 이제 여기 29고. 뭐 서현재 대충 한 판 먹는다고 치면은 5판 시켜도 남겠네. 내가 5판 시켜도 알았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음료수 많이 잘 드시죠? 음료 시키고 디핑 소스 좋아하죠? 디핑 소스 안 좋아해? 피자는 디핑 소스인데. 알았습니다. 어쨌든 잘 시킬게요 제가.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개념 슬라이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쭉 볼 겁니다. 자, 지금부터 어디 볼 거냐? 판별식을 제대로 쓰는 거를 배우기 전에 83쪽 이거 밑줄 하나만 치고 넘어갈게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 근데 완전 제곱식을 보면 이런 거거든. 얘들아, x-3의 제곱는 0 이런 게 완전 제곱식이야. 맞지?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은 지금 보니까 무슨 근을 가져? 중근을 가져. 그럼 중근은 무슨 근을 가져? 판별식 뭐야? 0이지? 그럼 반대로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가지고 중근을 가지면 완전 제곱식 걸로 나타낼 수 있다. 맞는 말이지. 여러분들 여기다 꼭 필기하셔야 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무슨 거야?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0꼴이라는 거야. 물론 여기에 계수가 a가 있을 수는 있어. a랑 알파를 헷갈리면요. 헷갈리지 말고요. 이 알파라는 표현을 무조건 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표준 기호야. 잘 봐. 그러면 이걸 a라고 쓰시고 a 쓸 줄 아시죠? 이렇게. 알파는 봐봐. 여기서 이게 위로 올라갈 건데 그냥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멋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위에서부터 쓸 거야. 위에서부터 내려서 따라해봐. 위에서부터 내려서 이렇게.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서 동그라미를 반 정도 그려놓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내리면 돼요. 이게 알파예요. 이걸 조금 이쁘게 쓰면 이렇게 돼요. 알파. 됐어? 그럼 알파랑 a랑 차이 확실하게 보여? 이 꼬투머리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른 거야. 집중 잘해. 이거 표준 기호고 서술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 쓸 줄 알아야 돼요. 됐어? 참고로 베타는요. 베타 봐봐. 알파랑 베타라는 표현을 쓸 건데 좀 이따가 A랑 B에서 따온 게 맞아. 그래서 비슷해. 이게 A면요. 알파는 이렇게 쓰고요. 이게 라지 B면요. 라지 B. 그냥 B 말고. 라지 B면은 베타는 B는 여기 배가 볼록하잖아. 배. 그치? 베타는 요 머리가 볼록해. 그래서 머리를 볼록하게 그려주고 배는 살짝 작게 하고 여기 꼬투머리 조금 더 그려주면 돼. 이게 베타야. 되셨어?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표현 좀 이따 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이런 꼴일 때 지금 보니까 이거 무슨 근이라고 불러 이거? 중근이라고 부르고 중근을 가질 조건이 판별식이 0이다까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양방 화살표는 뭐예요?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다. 반대도 된다. 그 뜻이에요. 다 쓰셔? 너 써? 써. 볼펜으로. 볼펜 줄까? 선생님 이거 필기할 때 웬만하면 볼펜을 해주세요. 이런 거 밑줄 치는 것들.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뭐 연필로 쓰는 볼펜으로 쓰는 썼으면 됐지 뭐. 넘어갈게요. 자 84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83페이지 안 넘어갈 거예요. 똥까니까 넘어가자. 자 이런 거 문제 보자마자 여기다 뭐 쓰셔야 돼요? 안전주의 최경이면 무슨 근까지 일 테니까 무슨 근? 친구. 중근까지 테니까 판별식이 얼마다? 아이 좀 도와주실 것 같아.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맞나? 여기까지 맞으면 판별식이 0이니까 결국에 요 A 제곱일 거고요. 요거 빼기 4 곱하기 3A 마이너스 5 이게 0일 테니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이 0이라서 A 값은 결국에 4랑 8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며 여러분들 저를 잘 봐주시면요 우리가 지금 근해공식도 많이 연습했고 인수분해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쉬운 인수분해 공식 정도는 바로 제가 풀어버릴 겁니다.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A 마 8, A 마 4 잠깐만 멍충이네? 4랑 8이 아니구나 2랑 10이다 됐어요? 어떻게 4, 8이 나왔지? 멍청인가 봐. 자 넘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요 84페이지, 85페이지, 86페이지 오늘 87페이지까지만 88페이지다 목표를 조금 빠르게 볼 거고요. 어쨌든 여기 84페이지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라 중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 조건을 가져라. 자,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중요해. 그냥 바보같이 안 두고 싶은 거야. 바보같이.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은 하나 있어야 되더라.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나와 중근을 가진 나와 서로 다른 두 조건이라는 표현을 보시자마자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세 글자 무슨 식? 판별식. 판별식. 기호로는 뭐라고 쓴다? 뚱땡이 D 라지 D라고 쓴다. 그쵸? 이 라지 D가 두 실근을 가진데 서로 같아 달라? 달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뭔가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D였어. 그치? 이놈이 양수면 뿔마가 생겨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맞아요? 그래서 얘가 뭐고요? 양수고요. 이놈이 0이면 뿔마가 없어져요. 그럼 2a분의 마비만 근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슨 근이라고 불러요? 중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일 때가 중근. 이놈이 음수면 마이너스 이 정도가 되면 이게 플러스 i가 되면서 음수면 i가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뭐일 때가 허근이야? 음수면 허근이다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아니 계산은 그 다음이고. 그런데 이걸 할 때마다 판별식을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계산해 주는 건 아니고 판별식은 한 번 계산해 놓고 세 번 재탕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풀 때. 당연한 거죠. 아니 뭐 할 때마다 계산하고 있냐? 그럼 얘들아 판별식 계산할 때 이번엔 짝수 판별식 한번 확인해 봐도 괜찮을까요? 조금 이따 할까요? 이 짝수 판별식 할 줄 알아야 편한데 진짜로. 왜냐면 이거 제곱하면은 4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그러니까 4k 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10 안 할래 그치? 복잡하고요. 짝수 판별식 쓸 건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만약에 내가 짝수 판별식이 이렇게 나왔어. 짝수 판별식에 집 좀 필기하지 마봐. k제곱 마이너스 4k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판별식이랑 역할은 동일해서 굉장히 동일해서 판별식이 양수니까 그럼 나 짝수 판별식 말고 이거를 판별식이니까 이거 곱하기 4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면 돼. 왜냐면 부등식이라는 거 성질이 여러분 이거 4분의 D 부호나 D의 부호나 부등식 K는 똑같이 나와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어쨌든 4분의 D를 계산을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의 4분의 D가 뭡니까? 자 천천히 4분의 D가 일단 짝수 판별식이라는 놈이었어서 그 짝수 판별식은 여기 2 곱하기 여기 K 플러스 2라고 써있는 요 놈을 B 다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누구만 제곱하면 돼요? 너무 좋게? K 플러스 2만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냥 AC 하면 되니까 이거 1이네? 개꿀.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만 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맞나? 그래서 얘가 k제곱에서 k제곱 사라질 거고 이거 머릿속으로 전개하겠다 그 뜻이야. 그럼 얘 4k에서 3k 빼니까 k고 k제곱 k제곱 사라졌다 했어. 4에서 빼는 거 없으니까 플러스 4가 돼. 여기까지 알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집중. 지금 선생님 4분의 d가 k 플러스 4라고 했는데 한별식의 양수자를 풀 때는 그럼 이거 다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얘들아 이것이 완전히 똑같은 의미인 게 4분의 d가 0보다 크다라는 식하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얘를 곱하기 4를 하면은 밑에 식이 되고요. 안되네. 얘를 곱하기 4를 하면은 위에 식이 되고요. 나누기 4를 하면 밑에 식이 되는데 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 짝수 판별식 여기 놓고 판별식 부호 따진다고 이렇게 끌게 해서도 문제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 그럼 결론이야. 이제 k 플러스 4가 판별식인 거 구해냈으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니 k 값이 마사보다 클 때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라고 하면 끝난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지금 다 필기하라고 하는 거네. 자, 판별식이 0이면 이거는 k 플러스 4가 0이니까 k 값이 마사라 하자고 그래요. 판별식이 음수면 k 플러스 4가 음수니까 k 값이 마사라 음수다. 마사보다 음수다. 이렇게 하자. 얘들아, 나 집중 한번 해주시면 요게 시험 문제 한 문제로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아. 점수는 어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크게 점수 차이가 없어. 이거 풀 줄 알면 5점 오르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내용이 이후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밑에 거.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상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라서 시험 문제로 정말로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자주 나와요. 넘어가. 밑으로. 자, 이것도 그러니까 똑같아요. 실근과 허근 우리는 패스. 패스하고요. 자, 실근과 허근에다가 3번. 무슨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도 여러분들 풀어보실 거니까 필기 똑같이 해주죠. 중근까지 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자마자 실근을 가지는 거는 밑줄 쳐주시고 뭐라고 해야 돼요? 판별식이 무슨 근? 0보다 실근이니까 얘들아? 크다. 맞죠? 그러면 조심해야 돼. 왜요? 이 실근이라는 의미는 위에다가 쓰나? 1번 무슨 근이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고. 참고로 둘을 쓸 때 한글로 쓴 겁니다. 두 실근 원래는 귀찮으니까 숫자로 쓴 거죠. 그냥. 두 번은 뭐야? 서로 다르지 않은 같은 두 실근. 무슨 근? 즉 중근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이 위의 경우가 뭐인 거야? 판별식이 얘가 양수인 거고 얘가 판별식이 여긴 거죠. 이해하셨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판별식을 먼저 구할 건데 두 번 정도 한 번 푸는 거 아니고 두 번일 때는 재탕하게 미리 구해주면 좋다는 거죠. 미리. 근데 그걸 그냥 앞에 문제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판별식이 얘들아 그냥 판별식,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요. 얘가 k-2의 제곱. 왜요? 얘가 p. 그냥 요것만 그냥 빼주면 되죠. 앞에 1이니까요. 맞니, 사나? 쓰고 있어야지. 여기가 마이너스 4? 써야 돼, 안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면 그냥 k제곱을 빼줬으면 되니까 이건데 선생님 이게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k제곱에서 k제곱이 사라지니까 마사 k 플러스 4 마사 k 플러스 4인데 이게 0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라서 이제 요거를 재탕을 하시면 돼. 그럼 1번은 지금 보니까 1번은 마사 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최종적으로 여기 넘어오면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여기까지 되셨어? 두 번째, 허근을 가질 때는
판별식이 무슨 근이어야 돼? 0보다 허근이어야 되니까 음수여야 되지. 음수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아니 마사 K 플러스 4 바로 쓰시고 얘가 음수다 쓸 거라고. 왜? 똑같은 판별식이니까. 그럼 얘가 K 값이 얼마보다 크면 돼? 1보다 크면 내가 이건 최종해야 끝. 됐어? 그럼 이제 마지막이지. 사실은 실근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집중해봐. 나 봐봐. 이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 못 생각하거든. 쌤 실근이면 판별식이 양수요. 이게 아마 우리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근데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위에 이유 써놨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문제 보면 이런 생각해. 선생님 이거는 실근이랑 허근이랑 사실 중근도 구하라고 주는 문제인데 중근 빠뜨린 거조가 아니라 중근은 저기 1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사실상. 맞죠? 근데 빠뜨릴까봐 그냥 생각을 해보라고 쓰는 거고 사실 이미 구했으니까 안 구하겠다는 거야. 중근 저기 구했다고. 요 생각하지 말고 다 구한 거예요. 됐어? 넘어갑니다. 자, 뭐 굳이 중근 말하면 뭐예요? K 값이 1일 때겠죠, 중근. K가 1보다 적을 때는 그게 서로 다른 주식이에요. 밑에 거. 자, 2번 보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밑줄 쳐야 되게? 요거는 한번 다 같이 말해봅시다. 어디다가 밑줄을 쳐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뭐 2차 방식에 밑줄 칠까요? 서로 다르지.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우리가 오늘 배운 이 표현에 밑줄을 쳐주시겠다고. 이걸 보자마자 판별식이 뭐여야 돼요? 이건 양수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냥 실근이야 서로 다른이야. 서로 다른이지. 서로 다르면 양수기만 해야죠. 맞는가?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여야 되고 여러분 여기 2 있다고 짝수 판별식인 거야. 2 있어도 짝수 판별식 못 쓸 수도 있어. 못 쓸 수도 있지. 여기가 2로 묶여 있을 때야. 이걸 2로 나눌 수 있을 때야. 이거 2로 못 나눠줘 때문에. 잠깐만. 김민성. 여기세요. 민성아. 이거 푸시면 돼요? 아 맞다 쌤 준서 그 수학 푸는 거 좀 받아오래요. 아, 길 거였어? 병현아. 병현아. 박병현. 너는 받았어? 너는 받았어? 아, 너는 감 아닌가? 자,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판별식이 0보다 같은 거는 알았으니까요. 이거를 짝수 판별식을 못 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을 바로 갑니다. 그럼 판별식이 2k 플러스 5의 제곱에서 4ac였으니까 4 곱하기 a가 분명히 있어요. k. 그 다음에 여기 k 플러스 4를 곱하면 돼요. 그런데 얘가 양수면 된다 라고만 풀면 되는 좋은 문제면 좋겠는데 이거 그렇게 풀면은 아가야 얼른 써야지 안 들리지 하나. 그렇게 풀면은 정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풀이는 틀리니까요. 나중에 체크합시다. 나중에 우리 일단 지금 일단 이거 집중해서 풀어볼게요. 이거 그럼 계산하면 여기가 4k 제곱 플러스 얘들아 10k 맞지? 이거 조심해야 돼. 제곱할 때 이거 10k라고 하는 사람 많아? 몇 k야? 20k. 아우 잘하시네.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이거 4k 제곱 마이너스 16k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결론적으로 4k 제곱이 사라지면서 4k 플러스 25가 0보다 크면 되니까 결론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다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이쁜 거야? 정답 밑에 놨어 괜찮아. 이거 구간에서 이쁜 정답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얼마인지부터 말하면 돼. 얘가 마이너스 6.1 6.25 정도 되죠. 마이너스 6점 몇. 그죠? 그러면 저 뒤에 저놈한테 시키고 싶은 누구지? 소연이랑 지영아. K가 마이너스 6점 몇보다 크면 마7이야 마6이야? 마6이 맞는 거예요. 음수분에서 어떤 음수보다 크다라는 거는 숫자는 작아져야 돼요. 마6보다 큰 K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마5예요. 마5. 마4보다 큰 K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마3이에요.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이너스 6점 몇이니까 K는 얼마예요? 마6이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됐지? 여기 더 중요한 건 얘들아 요거 하나만 별표 쳐줄래? 지금 이 문제에서 아직은 영향은 없으니까 언급만 하고 가는 거야. 언급만. 2차 방정식의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면은 우리 진짜 말 그대로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0차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거 몇이면 0차거든 뭐래? K가 얼마일 때? 0일 때 0차 돼버리죠. 아니 K가 0일 때 이게 1차 방정식이 돼버리죠. 그런 일이 벌어져는 안 되니까 개수가 얼마? 개수 K는 0이면 안 된다가 분명히 존재해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게 존재하는 거 어쩌라고 했을 때 이게 K의 최소값 말고 범위 구하라는 문제면 얘 무시했으면 정답이 틀렸겠죠. 맞는 말이죠. 얘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밑에 거. 야 지금 너무 천천히 하니까 이제 속도를 조금만 올릴게. 밑에 거는 지금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분을 갖는다. 여러분 제가 지금 분명히 옛날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이라는 표현은 무슨 식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항등식이고요. 중분을 갖도록 이거는 조건이에요. 뭐예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조건이에요. 조건. 강산아, 너 자꾸 내가 필기를 하라고 말을 해야 하니? 볼펜으로 써줘 이거. 볼펜으로 준 거 있잖아. 볼펜으로 써. 연필로 하지 말고 자꾸. 이런 거는 풀이 아니고 조건 체크하는 거랑 중요한 개념 해석하는 거, 발상 쓰는 거 볼펜으로 쓰세요. 잘 보이게. 그럼 얘들아, 조건이 먼저였어? 항등식이 먼저였어? 지난 시간에 목요일에 했잖아. 조건이 먼저였죠. 항상 저를 믿고 그렇게 하시면 잘 풀린다 했죠. 그러면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합시다. 1번. 그 다음 항등식인 거 성질을 쓰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풀이 살짝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로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연필로 써도 돼요. 흰색 연필. 1번은 판별식이 0이어야 하니까 우리는 그냥 판별식 말고 뭘로 쓸 거예요? 짝수 판별식으로 가도 괜찮겠어요. 그럼 짝수 판별식이 가니까 K 플러스 A를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거 1이니까 무시.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까지 맞니? 그러시면 여기가 K 값이 사라지면서 여기가 2KA 플러스 A제곱에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가 되고 식이 좀 복잡해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얘까지 구했죠. 근데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즉 정리해보면 1번의 정리는 뭐냐면 몰라.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그쵸? 어쨌든 판별식이 여기다라는 요 식만 가지고 좀 정리를 잘 해보려면 요놈의 판별식이었으니까 2K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가 0이 되어야 된다. 요거는 맞는 말인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너네 이거 잠깐만 좀 봐주시면은 좋겠는 게 가끔씩 수학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 선생님 이게 0이란 조건이 없었어도 이런 거 쓰고 나면 이거 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인데 그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식 쓰실 때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식에다가 유지를 해주면서 전개를 하는 거고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만들지 마세요. 이 파트를 보면 0보다 크다 작다 해야 될 때도 많은데 그냥 무조건 능력으로 끝나가지고 자꾸 부등식 나와야 될 때 방정식으로 푸는 애들이 많아. 이거 앞에서 능력으로 시작했으니 여기 지금 과정에서 판별식 구한 여기 판별식에 이 판별식에 는 0으로 끝내고 식 자체도 는 0으로 끝낸 거죠. 말 알아들으시면 좋겠고 이해 못했으면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때 지금 항등식이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야?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이 식을 누구로 정리한다요? K로 정리해야겠죠. K로 정리해보면 K가 두 개 있죠. 누구랑 누구야? 2A-4K랑 K 없는 거가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죠. 혹시 하은이 이거 알아? 항등식 이거랑 이거 얼마 되는지 모르네? 아 제가 하은이라고 했군요. 미안해요. 일단 어쨌든 그럼 이거 얼마 됩니까? 항등식 K는 뭐였어? K로 묶었을 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게 0은 0꼴 오늘도 말했던 거 이 식이 참이 돼버리면 되잖아. 그냥 이게 참이 어떻게 돼? K 값에 상관없이
너도 0, 너도 0에서 0은 0꼴 되면 참이니까 이놈도 0, 이놈도 0 하자는 게 항식이었죠. 그래서 여기 2a-4하고 a제곱 마이너스 b가 둘 다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고? 2고 b는 얼마야? 넘어갈게요. 자, 다음 내용으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 그럼 뭐겠습니까?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된다? 그래. 자, 볼펜으로 하세요.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는 판별식이 0이면 됩니다. 왜?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필기는 아예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밑으로. 자, 그래도 이 파트에서도 지금 좀 볼 때 조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몇 차식이라고 했어? 2차식. 이거 뭐 되면 안 되겠어? 아,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K가 1이 되면 안 되는 것도 같고. 그죠? 그래서 필기 하나만 할게요. 2차 식이므로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나요? 되면 확실하게. 자, 일단 개수 0이 아니라고 써놓을게요. 맞든 틀리든 써주셔야 돼요. 개수 안 된다. 개수 K-1 0이 되면 2차식이 아니라 몇 차식이라고 불러요? 1차식이라고 부르죠. 그쵸? 안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에 하나, 송이야. 너 왜 자꾸 한이라고 부르냐? 미안하다.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면 무슨 근을 가진다고 했어? 한이한테 그러면? 하나, 무슨 근? 중근. 얘들아, 중근 가지려면 무슨 식? 판별식이 0이다. 꼭 기억해주세요. 이런 거는 암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외워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니까 써봅시다. 그러면 판별식 2k-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요놈 k-1이랑 요놈 k 플러스 2가 전개를 했을 때 0이다로 끝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이거 너네 헷갈리지 않게 써놓을 건데, 얘들아, 능력이라고 써놓고 어떻게 보면 좋냐면 항상 이 전개한 식이 능력인 걸 푸는 걸 판별식이라는 0이다라는 걸 좀 숨겨놔. 이렇게 숨겨놓으면 이 식이 딱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 보이죠 이제? 계산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4k제곱 마이너스 6k 아니고 12k 플러스 9. 그 다음에 여기는 천천히 이런 거 풀 때 천천히 얘가 4 묶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써주신 다음에 풀어도 늦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시면 드디어 다 있냐 이놈들아, 이렇게 하면 했어. 조금만 기다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마지막에 일단 이걸 계산해 보시면 4k 제곱이 사라지고요. 그럼 마 12k에서 마 4k니까 마 16k 9에서 마 4, 마 2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17은 0이니 그럼 k 값은 16분의 17이 되는데, 선생님 그때 이거 신경 쓰라며요? 아니 신경 써봤더니 문제는 없어서 이게 정답이에요. 괜찮네.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밑으로 가서 요 5번하고 6번은 여러분들 이제 오늘 등각에서라는 걸 좀 배울 거라서 5번, 6번은 일단은 잠깐 나중에 봅시다. 스킵하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밑으로 와서 등각에서라는 걸 볼 건데, 여러분 등각에서가 정말 쉬운 내용인 게 사실은
이게 끝이야. 근의 공식에서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우리가 두 근을 이제 아까 배웠던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해. 근데 아니 수학이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야 맨날 허구한다. 이거 얼마냐고 물어봐. 근데 이걸 한글로 쓰면 뭐라고 물어? 두 근의 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 맨날 알파 베타 구하래. 아우 짜증나. 근데 얘를 수학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근의 곱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이거 구할 때마다 얘들아 근의 공식 써서 두 개 더하기 귀찮고 근의 공식 써서 두 개 곱하기 귀찮지. 강사. 그래서 정말 쉬운 게 여기 있는 A랑 B를요 분수로 쓴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두 근의 합이 돼버리고요. 여기 있는 A랑 C를요 분수로 쓰면 두 근의 곱이에요. 개꿀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근데 왜 그러냐? 그냥 근의 공식 써서 더해보면 그렇고 곱해보면 그렇거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 어디 피시면 되냐면 풍산절파 맞으면 바로. 그게 개꿀인지 확인해 보려면 풍산자를 펴서 여기 75쪽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이 파트에서 이 3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면 되는데 쭉 풀 때 제가 이렇게 풀게요. 봐봐.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푼다? x마 4, x마 1 그래서 x가 4랑해. 그래서 합이 4 더하기 1에서 5. 곱이 4랑 1 곱해서 4라고 쓰는데 틀렸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고요? 그동식 쓸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선생님 이거 좀 쉽게 푸는 거 없어요? 했을 때 여러분들 합과 곱이 저게 왜 그런지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바로바로 연습을 해봐. 그게 더 중요해 이번에. 얘들아 마이너스 여기가 A가 얼마야 지금? 1 B가 얼마야? 마 5 C가 얼마야? 4인 2차원 형식이지. 그러니 합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한 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오니까 5고요. 곱은 A분의 C로 구하는 거니까 1분의 4에서 4라고 구했다고 쳐버리면 더 쉽다는 거야. 오케이? 진짜 그런지 확인해보자. 얘는 지금 합이 마이너스 1분의 6이니까 마 6이라고 할 수 있고 곱이 1분의 3 A분의 C니까 1분의 3? 그럼 3이라고 해버리고 뭐야? 근의 공식 쓸 필요 없이 엄청 쉽네? 나쁘지 않지? 6페이지 아예 지금 그래서 싹 풀어보세요. 맞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 헷갈릴까봐 여기 뒤쪽에 있는 6번 문제에서 하나만 더 볼게요. 6번 문제 하나만 같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어. 자, 다시 보면요. 두 근의 합구하라는데 그게 공식상으로는 이놈이고 요거니까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르는 친구들인데요. 자, 다시 두 근의 합구하라고 했으면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공식을 대입을 해줘요. A가 2니까 2분의 여기 마이너스 B가 4니까 4 써주시면 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근의 곱구하라고 하면요 이거는 공식상 A분의 C니까 얘가 2분의 9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세요. 네.
이거 헷갈려? 아니면 다 했어? 됐어. 다 했으면 뒤쪽도 있어 사실. 이해서 기면도 모두 훌륭하지 않은 것으로 자, 아직 못 푸는 사람 없을 것 같으니 정답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한번 봐주시면요, 이거 지금 살짝 암기식으로 풀었는데도 되게 쉽죠? 그쵸? 그러면 하나만 기억해. 아, 좀 미안해요. 진짜 미안한데 이것도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쓰는 공식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까먹지 않고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공식이니까 원리까지 알아두시면 좋은데, 원리 까먹더라도 안 공식만 잘 기억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체크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일단 이거 정답만 쫙 한번 같이 불러볼 거고요. 아, 너무 쉽거든. 바로바로 그냥 부르면 되거든. 제가 정답 부를 테니까 채점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있는지. 얘는 정답이 5랑 4고요. 얘는 정답이 마6이랑 마3이고요. 얘는 정답이 마12랑 36이고요. 얘는 정답이 4랑 마1이에요. 아니 그냥 이거 암산도 돼요 지금처럼. 왜? 아니 이거 사실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그대로 부르고 마이너스 붙이고 그대로 부르고 마이너스 붙이고 그대로 부르면 돼. 앞에가 1일 때는 분모가 0이 1이니까. 됐죠? 그럼 이거 어떻게 부르면 돼? 이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불러. 이거 2로 나눠? 1로 나눠. 마이분의 3. 이것도 그냥 불러. 2로 나눠? 마이분의 1. 이것도 이제 마이 2분의 9. 얘는 이제 2분의 1, 3분의 2. 얘는 이제 2랑 마이너스 5분의 2 해주시면 돼요. 괜찮나요? 할만하지? 할만할 거야? 얘들아,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잘 보죠. 이 문제에 지금 두 분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단 거예요. 알겠나? 그러면 넘어가요. 76페이지. 여기서 문제를 보시면 76페이지가 이제 여러분들 35번에 1번은 이거겠네요. 35번에 1번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고 알파 베타 얼마라는 걸 여기다 써줄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했으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로 이해를 해주세요 라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2고 얘는 마이야. 쉽지? 아니 뒤지게 쉬워 보이는데 그 밑으로 가보면요, 이 3, 4, 5번이 이제 3이야. 하나. 너네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시연이는 좀 지금 하고 있고, 가이드 그렇고, 이 파트가 이제 앞선 내용 복습하셔야 돼. 뭐 해야 돼? 곱셈공식 나오거든. 이해는 될까요? 이 곱셈공식 가지고 이거 두 개 가지고 곱셈공식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거 전개하시기 전에 불러보셔야 되죠. 이거 전개를 안 하는 게 좋거든. 안 하는 게 좋아. 전개를 안 하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똑같을 텐데 여기 마이너스 2알파, 여기는 플러스 2알파. 아이쿠! 4알파 베타 빼주면 맞겠네라는 공식이 좀 떠올라야 되거든. 그지? 그게 떠올랐으면 요거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야. 이 이유는 2제곱에서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시면은 4에서 4 더했으니까 8이다. 오늘 이렇게 풀자는 거야, 이 숙제가. 할만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를 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면요. 우리가 맞아. 너네 북구도당고 지원 다 했지? 도당고 있는 사람? 없어? 도당고 있는데 분명히 더. 진도 도당고 아니? 아니에요? 승리는? 북구? 다 북구야? 북구든 도당고든 참고로 지금은 도당고가 2등급밖에 더 쉬워요. 지금 도당고 원래 더 빡센 학교라고 유명한데 너네 선배 학년에서 좀 묻어놨어. 도당고 2등급 점수가 60점만 받아도 나왔었어요. 2등급이. 북고는 73점 정도. 어쨌든 여러분들 목표 아마 2등급으로 할 것 같고요. 2등급에서 1등급 노리면 좋겠죠. 좋은데 어쨌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풍산자 반복수학을 잘 풀면 교과서랑 그 시험지 푸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개념체는 문제가 좀 처음부터 많이 어려운 편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 설명을 하잖아. 거의 웬만하면. 결론은 여러분들은 항상 숙제 여러분 푸실 때 풍산자 계속 풀고 있어야 되고 혹시 앞에 여러분들 성미든 하은이든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답 밀린 사람들은 개념체는 좀 못했어도 괜찮아. 제가 뭐라고 안 할 거야. 근데 풍산자는 모든 오답이 되어 있게 공부를 하시고 앞에 거 공부 안 돼 있으면 다시 영상 보고서라도 푸시고 계속 그게 반복돼 있어야 될 거예요. 풍산자도 조만간 숙제 검사하고 남길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당장 그것도 오늘 한번 할 거고 식생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풍산자만 이거 좀 풀어놓은 이번 숙제로 할 거고요. 남은 시간은 의뢰 개념 슬라이드 그만하고요. 안 하고 이거 왜 성립하는 데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내고 그쵸? 앞에 오답 다 있으면 보내드릴 거고 우리 소연이랑 지영이 열심히 수업 그렇지. 둘은 바로 가면 될 것 같고 저 진서 잘하고 있냐? 네. 볼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이것이 왜 성립하는가? 납득만 하고 필기는 안 할 거야. 이건 진짜로 필기하지 마. 할 필요 없어. 자 그럼 보시면 돼요. 뺄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수업 AX제곱 잠깐만 이거 짧아서 안 나온다. 여러분이 아마 근해 공식 정도는 다 외우고 계셨을 거고 미성아 잠깐만 기다려.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은 다 외우고 있을 테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근해 공식을 써보면요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근 하나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거고요. 얘가 플러스 썼으면 원래 마이너스 써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는 여기 뒤에 쓰는 거죠. 마이너스. 그래서 얘들아 쉬워. 이게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두면요 그치? 너네 이거들이 뭐 해볼 수 있는 거야? 더하고 곱해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치? 그래서 더해볼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2a분의 루트 이게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꼴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집니다. 더할 때는요. 맞죠? 그럼 사라졌으니까 그냥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랑 똑같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2a분의 2b네? 2도 사라지네?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래서 이거 성립해. 끝. 됐죠? 납득이 잘 가요. 알파 베타는 뭐 해보면 돼요? 이 둘을 직접 곱해보면 되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판별식 꼴이랑 그냥 비정 마사야지. 그 다음에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대충 써. 왜? 납득이 잘 가. 어디가 잘 가냐면 너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분자꼴이 합차꼴인 게 잘 보여요. 마비 플러스고요. 마비. 그러니까 같은 거 플러스 같은 거 마이너스거든요. 합차죠. 그럼 얘를 분모만 먼저 계산해주면 분모가 4a 제곱이고요. 분자가 합차니까 이놈 제곱해주면 b제곱. 합차니까 이놈 제곱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합차니까 여기에 뺄셈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b제곱이 사라지면서
4a 제곱분의 플러스 4ac가 되죠. 그럼 결론은 4 지워지며 a 지워지니까 a분의 c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 공식은 납득이 됐으니 이제 앞으로는 풀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단톡방에 공지 눌러오면은 지금까지 한 영상 다 올라가 있어요, 수업 영상. 하루 영상이 빠져있는데 그게 큰 부분은 아니라서 패스해도 괜찮아. 조리제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1단원 끝나고 지금 2단원 복수수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복수수부터 지금까지 내용은 쭉 차라리 복수수에 그 아예 거듭 제곱하는 거 그건 버려도 돼. 그거 버려도 되니까 복수수 파트부터 지금 이 2차 방식 파트는 놓치지 말고 배우세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알아두시고 1단원의 곱셈공식 변형까지 잘할 줄 알면은 그 다음 인수정리하는 건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쉬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되게 많이 인수정리 파트가. 그거는 만약에 교과서 하면 천천히 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전략을 좀 짜시면 우리 일단 중간고사 목표로 지금 하고 달리고 있다. 중간고사는 이 2차 방정식 근의 계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정확히 부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와 우리 오늘 배웠던 판별식 그리고 인수분해하는 거랑 그쵸? 그대공식 쓸 줄 아는 거. 이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까지 정도 배우면 중간고사 범위가 좀 끝나거든요. 한 3, 4일 정도 수업이면. 거까지가 되게 중요하고 1단원은 곱셈공식 변형까지라도 내가 달달달 해 놓으시면 인수정리나 나머지 정리 그쪽은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큰 문제 없다. 정리되셨어? 그럼 오늘 이제 숙제검사하고 끝내. 가자. 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지영이랑 소연이는